김현미를 왜 파면시키지 않느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기업에서 경영진을 임명을 하고 이 사업을 맡겨요. 그런데 그 경영진 혹은 이제 계열사 사장의 경우에 사업에 실패하고 큰 규모 적자를 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답은 뭐 뻔하잖아요. 당장 해고시키겠죠. 이 국가에서도 장관을 임명을 해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23번이나 정책을 실패한 장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 대답은 뭐 확실하죠. 당장 파면시키라라는 거죠. 김현미는 이미 2년 전부터 파면시키라라고 강력한 요구가 인터넷에 수도 없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전혀 파면시킬 의지가 없고 이 국정 공동 책임자인 민주당도 파면시키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사자 김현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3년 동안 11%밖에 안 올랐다라고 김현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국회 답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대통령도 작년 11월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도 일부 고가 아파트에는 안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들의 정말 속에서 열불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집값에 이 문제 수많은 사람 고통받는데 아예 관심도 없구나 이런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된 거죠. 이 국가 통계가 있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이 매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발표를 해요. 3년간 52%나 급등을 했어요. 이 김현미가 말한 11%보다 무려 5배나 차이가 나죠. 체감지수는 더합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가 수없이 많은데 이 2배 이상 오르지 않은 곳 찾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입니다. 김현미가 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라는 것을 있는 줄 몰랐다. 며칠 전에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관이냐.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그것도 최장수 장관으로 임명을 하느냐 하면서 대통령한테까지 화살이 돌아갔어요. 또 이런 변명합니다. 이전 정부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다. 이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가 집값 정책을 잘못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다. 이런 사실 뭐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댓글에 꼭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전 정권 타령이냐. 그럼 당신들은 국정 운영할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는 집단이냐. 라는 당연한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실련이 이 서울 아파트 25평 기준으로 얼마 상승했는지 이 네 개의 정부를 비교를 했더니 문재인 정부에서만 3년간 4억 5천만 원이 올랐어요. 53% 급등입니다. 이명박 때는 1억이 하락했고 박근혜 때는 1억 8천 올랐어요. 이전 정부 두 곳을 합친 것보다 문재인 정부가 무려 4배, 5배 더 올랐단 말이죠. 또 이제 이런 핑계를 댑니다.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다. 이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투기꾼이 이 장난을 쳐서 조작을 해서 시장을 왜곡해서 집값이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신년 초부터 투기꾼하고 전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긴 하는데 정부가 투기꾼보다 힘이 약하다. 우리 정부는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 입으로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꾼이라니 누구냐 이제 이 생각을 먼저 해보면 이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니고 이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투자가들이잖아요. 다주택자들이에요. 집을 세 채, 네 채 사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집은 한 채니까 나머지 두 채, 세 채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죠. 임대사업자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주택 투기에 대해서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중국 교수님이 장문의 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가서 보실 수 있는데 핵심이 이 이야기예요. 투기를 하기 전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편익이 비용보다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면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익은 주택가격 상승이고 비용은 핵심적인 것이 금리 부담하고 세금 부담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토대로 이 주택투기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면 편익은 주택가격 상승이고 비용은 이 금리 부담하고 세금 부담인데 이 주택가격 상승이 이 3년 동안 무려 52%나 급등을 했잖아요. 편익이 굉장히 높았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데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췄어요. 금리 부담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세금 부담인데 임대사업자의 세금 특혜를 베풀었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을 하고 이 세금 특혜를 확대를 했어요. 세금 부담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편익은 굉장히 높은데 이 비용은 굉장히 낮으니까 투기가 활개치고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든 거죠. 이 투기꾼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10년 사이 대통령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전쟁을 하겠다면, 진정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강력한 무기를 뺏어야 되겠죠. 이 가장 강력한 투기꾼의 무기가 바로 사상 최저금리고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정말 한다면, 적을 굴복시키겠다면 금리를 인상하고 세금 특혜를 폐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전쟁은 바로 끝납니다. 투기꾼들이 바로 항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현미가 7.10 대책 발표하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등록 임대주택은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해 드리겠다. 투기꾼들한테 만기까지 이 강력한 무기를 계속 주겠다. 그러면서 전쟁하겠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그 전쟁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왜 파면시키지 않느냐? 대통령하고 여당이 민주당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값 정책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통령은 또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정책 잘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현미가 집값을 폭등시켰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당하고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 대일련에서 영끌 김현미 최장수 타이틀 얻는 동안에 서울 집값이 1년에 1억씩 쑥쑥 올랐다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장관을 인사하는 기준이 실적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실행했으면 계속 장관을 시키고 피해드는 정책을 했으면 당장 파면시키고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김현미는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적이 집값을 급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기에 집값 급등이 국민에게 피해가 아니고 아주 잘한 정책이다, 공로다, 이걸 인정해서 최장수 장관직을 유지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김현미를 파면시키지 않는 이유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또 국정 공동 책임자인 민주당의 본심이, 말로는 집값 하락 이야기하지만 그 본심은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